지방 소액 갭 투자로 나는 이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어요. 네네. 상반기 때 좀 약간 눈치 보느라 바빴는데 뭐야 거빠님 계속 하고 계시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계속 인장하고 계시고 저희도 움직이고 싶은 거죠. 또.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8월을 그러니까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8월을 봤을 때 그렇게 전세가가 좀 많이 좀 지금 빠지지 않는 구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좋아지는 구간들을 조금씩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좀 급매가 좀 몇 개씩 나오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분명히 좋아질 지역인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안 좋아진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전북 지역하고 강원도 일부 지역들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서 보면 이제 충청권에서도 이제 그 구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저는 되게 이제 틈새 시장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충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2만이거든요. 22만인데 충주 용산주공이 지금 한 대 얻어 터졌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원자재 값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뭐 이제 시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뭐 일반 분양가하고 이렇게 좀 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거를 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만한 옆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될 만한 입지가 좋은 5층 저층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남산주공은 사라는 게 아니에요. 남산주공 버리시고 그 남산주공 옆에 있는 그런 단지들을 또 위하고 북하고 이렇게 이제 지도만 보시면 압니다. 이제 한 5분도 안 걸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단지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갭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기껏 해봤자. 아 진짜요? 그렇게 한번 접어놓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소액으로 접근해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소액으로 접근해야 내가 이것을 또 팔아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잠깐만 이거 팔아봤자 2,000밖에 안 남네? 가만히 놔둬 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 공시지가도 되게 낮고요. 이런 틈새 시장이 있는 지역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 익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 이런 것들 공원이 생성되고 그 옆에 상가가 들어오며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혀있는 이런 것 중에 옆에 있는 5층 저층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되거든요. 언젠가는 지금 같은 경우는 프랜카드가 안 붙었습니다만 이제 프랜카드가 한 번씩 붙을 때가 될 즈음까지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가야 돼요.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또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시기에는 또 이제 전세가 좀 잘 안 빠지니까 좀 이제 테크닉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전 접근하시기에 저는 그런 것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도 지역들의 속초하고 강릉 구간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정말로. 속초에서 물론 이거 탑층이긴 합니다만 디오션 자이가 18억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냐. 그거 4개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그거를. 근데 그것도 물량이 없어갖고 계약금 파토나고 막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강릉이 그렇게까지 어렵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또 그렇게 되면 강릉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릉의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강릉자이라든지 강릉 이제 롯데캐슬 2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죠. 이제 8억 구간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실거주한테 던져주시고요. 그 옆에서 또 물론 또 한 동이긴 두 동입니다. 한 동 아니면 두 동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모아주택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도시형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호반 페리디움 이제 1차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분양을 하는데 3동짜리를 밀어버리고 2동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강릉에서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틈새 시장을 한 번씩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그 5층 저층 아파트들이 공시지가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또 갭으로 치자면 한 2천만에서 2,500만 정도 되는 것들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면 장기 보유도 편하고요. 출구 전략을 가져갈 때 한 번 정도는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 그런 주공이랑 좀 친하시군요. 그러면 네, 지방에서는. 네.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옆에 있는 C급 전략으로 가시게 되면 저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거제도 궁금합니다. 네, 거제가 좀 요즘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전세가 안 빠져요. 전세가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어디 가나 어느 정권이나 이제 자기의 지지 세력을 모으려면 이제 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지 세력을 모으려면 그에 대한 이제 반대 급부가 조금씩 필요하거든요. 이제 제 대표적인 시기가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이제
적폐 세력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불로소득자라고 이제 주적. 네, 주적 돼가면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그 지금에 있는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반대 극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 공무원, 또 이제 철밥통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깨지기 시작했어요. 네, 좀 뭐 그렇게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쌍용차라든지 뭐 귀족노조 뭐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타격을 먹을 이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에 첫 번째 타자로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제 희청 분들이 조금 이제 타격을 먹을 만하다가 이제 백기를 빨리 들었더라고요. 현명하신 선택이었어요. 정말로 그거 죽었으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거 거제가 조금 안 좋았을 원래 안 좋았었는데 되게 안 좋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왜 안 좋냐라고 봤더니 급여가 그렇게 작대요. 급여가 예를 들어서 뭐 4인 기준으로 들어가서 뭐 10년 근무했는데 월급이 뭐 200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상승 여력이 너무 안 좋았, 거기에 이제 그 수요층이 너무 안 좋았어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그거고 지금 수요가 이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저는 거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거제가 가장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세가 너무 안 빠져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거제의 힘을 믿습니다. 뭐를 믿어요? 2020년 이후로 이제 저렇게 수주 물량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LNG선 지금 뭐 15개가 지금 도크를 못 채워서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길 다 못 채우고 있대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도크가 7개 있었으면 뭐 1개나 2개밖에 못 돌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풀로 채우고서 돌리려고 하는데 여기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모자란대요. 그리고 사람이 모자라고 그 다음 대기 물량이 있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사람은 수요는 뭐 이제 외국인을 데려오건 뭐 저기 뭐 시골에서 사람을 데려오고 사람을 데려와서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의 경기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홍풍이 저는 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지금 거제가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를 찾다 보니까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이제 파업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서 거제가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는데도 조금씩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저는 요쯤 때쯤에도 그래도 좀 한 번씩 가보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량은요? 물량도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옥포동 쪽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거제 이제 수월동이 이제 기존에 있던 대장주거든요. 그쪽에 있고 이제 유로 2차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그쪽에서 물량도 없고요.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거제라는 지역이 있고요. 거제 옆에 통영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통영은 이미 통영 대장주가 아니고 5억을 넘어섰어요. 거제가 큰형님입니다. 그렇죠. 통영은 조금 좀 막내 동생 뭐 요 정도 했는데 막내 동생이 요렇게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얘가 고평가든가 얘가 저평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얘가 저평가 얘란다. 거제가 그래도 지금 저평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거제를 볼 때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대장주들은 조금 올랐어요. 대장주들은 그래도 5억 구간을 가거나 유로 2차는 이제 5억을 찍었고요. 이제 5억 구간을 밑으로 달아가고 있는 유로 1차가 이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걔네들은 오르는데 중저위가 아파트들이 지금 상승을 안 했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제가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더디게 이뤄가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라고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왕 나온 김에 그 위에 형님들도 해주시면 안 돼요? 창원 김해. 창원 김해요? 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100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는 마창진이라고 해서 마산, 창원, 진해라고 하는데 창원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창원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공부를 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요. 앞으로 물량이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이슈가 가장 처음에 지방에서 이제 이슈화되고 이제 실현화되고 있는 것들이 창원이거든요. 그것들랑 비슷한 입지를 갖고 있는 이제 성원 아파트가 이제 먼저 치고 그래도 포스코가 먹었더라고요. 그래도 리모델링이 된다. 이게 진짜 되네? 라고 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대동터울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리모델링 이슈, 물론 재건축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가면서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창원이 오르니까는 마산도 오르고 마산 오르니까 진해가 오르는 거는 다 사실입니다만 창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장이 온 적이 없거든요. 조정장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왔어야 돼요. 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뭔가 그러니까 물량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안전하다는 건 사실인데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거든요. 근데 창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조정장이 한 번도 안 왔다는 거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뭐가 나올지는 모르나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달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치자면 뭐 42.195km를 열심히 완주했는데 한 바퀴 더 뛰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오른 것은 또 사실이고 또 너무 많이 달려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가는 게 저는 좀 창원을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없고 이제 저 회원구역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재개발이 안 됐던 것들이 다시 또 구역 지정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만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갭 투자라든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조금 좀 갈아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지역이 창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창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전 좋을 것 같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는 이제 김해를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부산의 위성 지역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김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산의 위성 지역에 되어 있는 내외동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창원에 있는 창원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왔거든요. 여기 내외동 사람들은 여기 이제 유라를 좀 까고요. 유라 사람들은 여기 내외동으로 안 가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왜일까요? 이게 좀 이렇게 좀 그 지역의 특징인 것 같아요. 유라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창원으로 이제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하시고요. 저기 이제 김해 이제 내외동에 있는 곳은 이제 김해 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뚫려서 이제 김해공항 쪽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의 위성도시라는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많이 상승해야지 김해가 많이 상승한다는 이론이 맞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너무 많아요. 김해가 뭐 분양할 때 막 4,500세대? 한 개 단지가 그래요. 한 개 단지가. 물론 택지개발지구긴 합니다만 3,700세대 막 4,500세대 막 이렇게 분양을 해버리거든요. 그 단지가 입주할 때쯤에 보면 이제 뭐 입지도 빼고 뭐 이제 물론 뭐죠 구도심하고 좀 가깝긴 합니다. 그런 물량들이 들어왔을 때는 김해에 한 번 정도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뭐 4,000세대 막 잃어버리면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진 게 이제 김해의 건이 아빠의 관점입니다.